저희는 청소년이 만나는 사진 미디어와 지리적 체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양예고 사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들은 워크숍이 어떤 내용과 태도로 적용시켰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결과물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후에 또 다른 교수자들이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에 역점을 뒀습니다. 자, 연구 주제는 기본적으로 사진은 기록성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예술과 인문학을 만나게 되는 시점에 와 있죠. 예전부터도 물론 표현적인 방법에 있어서 예술과 인문학들을 수용하면서 좀 더 폭넓은 영역들을 구축해 온 것이 사진 매체인데 한국의 어떤 시각 예술 문화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시각 예술의 생태계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사진가들은 항상 지리적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카메라를 들고 어느 공간에 나가신다면은 분명히 특정한 장소와 공간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필연적인 사진가의 임무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차원에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의 목적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체들을 연구를 하면서 디지털 시대죠. 초등학생부터 성인 그리고 노인에까지 컴팩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조건이 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기능이라든가 관성적이거나 관습적인 사용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역시도 아마도 비슷한 위치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사진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이미지를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주체로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각적인 문해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의 방법들은 사진 교육과 관련된 연구단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예술 강사가 선발된 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사진 분야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축적물, 성과물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사례들을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예고 사진과 학생들이 과연 어떤 수업을 3년 동안 받고 있는지 교과목을 중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강사진들은 주로 대학에서 수업을 하거나 또 문화예술 교육과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워크숍 타이틀은 고래 지도를 삼키다입니다. 여기서 고래 지도를 삼키다는, 고래는 대양과 해저를 자유롭게 누비는 신체를 비유를 하는 거고요. 지도는 다양한 삶을 만나게 되는 여행의 계획과 설계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고래 지도를 삼키다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은 사진 매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 그리고
사진과 인접한 다른 매체, 이를테면 뭐 조각이라든가 회화, 영화, 그다음에 연극 이런 매체들, 인접해 있는 매체들을 통합시켜내는 그 내용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사진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성적인 그리고 어떤 정서에 머무르는 그리고 기능에 머무르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인문학적인 교양을 그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그 체계들을 균형감 있게 그 통합시킬 수 있도록 그 수업의 커리큘럼을 짜고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진의 어떤 그 수업이라든가 내용들은 주로 개별적이에요. 매우 개별적이고 혼자 나가서 찍고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암시로 작업하고 디지털 그 장비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작업들이 사진과 수업의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고 마찬가지로 성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이 사진 찍어내는 행태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개별적이거든요. 이런 개별성들을 극복을 하고 협력과 토론을 통해서 감정이라든가 사고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자료집을 어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역삼동, 저희 사옥이 역삼동에 있거든요. 역삼동과 안양예고, 안양에 있습니다. 당연히. 안양 두 군데를 오가면서 지리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역삼역 주변의 테헤란로 선릉역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예고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주변의 동네까지 촬영을 하면서 지리적인 탐사와 체험을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문적이고 문화적인 지형과 지리, 장소와 공간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그 지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모색하고 탐색할 수 있는 과정으로 또 삼았고요. 전체의 과정들은 결국에는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시범 수업을 조직을 했던 개요도인데요. 저희가 강사진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디지털 기술 전문가도 있었고 미디어 아티스트, 비단 사진을 하지 않는 예술 강사라든가 사진 작가,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예술 활동을 펼쳤던 예술 활동가들을 강사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 영역과 체험 영역을 따로 나눠서 이해 영역은 지리적 체험과 사진 분야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셨고, 체험 영역에 있어서는 직접 학생들과 밖으로 나가서 현장 실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으로 꾸몄습니다. 이 두 개의 영역들을 통합시켜서 소통과 교류를 이뤄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성과 감성을 균형감 있게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미지 생산자와 수용자로서 발전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찍은 데가 주변 동네라든가 그리고 역삼동 주변의 도시공간들, 그리고 고원도 찍었고요. 북한, 유럽 이거는 직접 가서 찍은 건 아니고요. 작가분들이 체험했던 부분들, 지리적인 체험했던 것들을 직접 작품과 같이 소개하는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정치적인 장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접 매체로서는 퍼포먼스 작업, 영화 관련된 연기 연출,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들을 같이 결합해서 이해와 체험, 성찰로서 그 과정들을 밟을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별 주제와 핵심 내용인데요. 이론 수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3강 심리지도,
심리지도는 그 지도란 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시각 매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만 보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고 감성적인 심리적인 상태에서 지형과 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태도를, 감성적인 태도, 심리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6번째, 감성적 태도는 직접 몸으로 학교 주변의 공간에 나가서 눈을 감고 걷는다든가 아니면 발로 사물들을 직접 만지거나 인식하면서 주변의 공간들을 촬영하는 작업들로 진행했고, 그 학교 공간에서 이제까지 전혀 무관심하게 왔다 갔다 했었던 장소라든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수행하는 과정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도 마찬가지로 현장 실행 학습이었는데요. 학교 안에서 추억의 공간들을 찾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풍구튼과 스튜디움을 키워드로 해서 매우 개별적인 기억과 추억들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을 사진으로 연출해서 촬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사진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사진이에요.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약간 추운 날씨에 그 수업을 끝냈는데요. 자, 이게 3차 시의 심리지도편인데 여러 명 조를 짜가지고 역삼동 사업부터 출발해서 테헤란로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면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심리지도를 학습을 하면서 미션 카드라는 것을 제작을 했어요. 이 심리지도의 어떤 과정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미션 카드를 한 학생당 한 개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써져 있죠. 자신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 미션 카드를 갖고 테헤란으로부터 선릉역까지 가는 동안에 가장 인상 깊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와닿았던 장소를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선릉에서 만나서 교환을 합니다. 교환을 하고, 교환하는 건 무작위로 교환하는 거죠.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 미션 카드를 받은 또 다른 친구가 애초에 주인이 적어놓은 장소에 다시 가서 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인상 깊게 봤었던 친구가 왜 인상 깊었는지 그것을 자신이 촬영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지가 왔으니까 해지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역 주변 강남이라 그런지 사람은 많고 도로는 복잡하다. 역 주변 패셔너블한 사람이 많다.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강남 골목 의외로 집들이 모두 다 좋진 않았다. 다른 거 한번 읽어볼게요. 길 찾는 아저씨, 길은 잘 찾았을 것인가? GS 건물 옆으로 돌면 삼각형. 윤경석은 무엇을 찍고 있는가? GFC 센터에서 찍은 거. 이 표지판은 평소에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어디론가 보지 않아야 할까? 덩그러니 하늘은 맑다. 팔에 문신한 사람을 발견했다. 쩐다. 힘들다. GFC 지루하다. 근데 사람 구경은 재미있었다. 산만하다. 무리와 왕따, 줄 서 있기, 택시, 빈부격차, 음소거, 다양함. 이렇게 학생들이
매우 인상적으로 봤고 예민하게 심리적으로 반응한 부분들을 적고 교환해서 미션을 수행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 저희 그 사옥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소고요. 학생들이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트로폴리탄의 그 면모들을 굉장히 낯설게 느꼈던 그 사진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요. 대도시의 복잡함도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릉이고요. 이런 사진은 사실은 저도 찍기 힘든 사진인데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반응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자, 4차 시에 디지털 사진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작가님과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분은 그 학생들한테 그 수업은 지루했는데 작품 사진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을 이제까지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합성 많이 하죠, 포토샵에서. 그 사진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작업하는 것도 아니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작업하기로 굉장히 그 업적을 쌓고 계신 작가 선생님입니다. 뭐 이런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 DMZ 작업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치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체험을 한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현상들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그 작가의 셀프 포트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그 무기가 마치 소풍에 마치 소품처럼 들어가 있는 경관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셨고, 학생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새롭게 정치적인 장소, 현상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DMZ 내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고 거기를 체험했던 과정들을 사진 작품으로 담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었습니다. 워크숍에 애초부터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와가지고 수업에 들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자, 6차 시 감성적 체험으로 학교 주변들을 다양하게 감성적으로 체험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매우 화제가 됐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카리스마와 굉장히 재미난 수업으로 진행했었고, 그때는 그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 5명의 보조 강사가 오셔가지고 3명씩 나눠가지고 조별로 밖에 나가서 촬영을 했었고, 학생들이 보통 사진 작업은 혼자 있을수록 좀 더 집중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쪼개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게 수업을 완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이죠. 자, 7차 시 세계 경관. 유럽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체험을 했던 작가분이 오셔서 그 기억과 기록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주셨고요. 북한의 모습이죠. 자, 8차 시. 학교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크튼과 스튜디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추억과 기억이 들어있는 장소를 발견해서 촬영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직접 연출해서 찍은 거예요. 네. 그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암실에서 이렇게 칼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시 기억으로 떠올려 가지고 찍었어요. 학생은 저기는 연기자처럼 이렇게 누워 있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조명하고 사진으로 도와서 촬영을 협력 작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은 학교를 고등학교 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통의 역사의 것이 직접 몸으로 들어왔던 기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재현해낸 과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시 카메라 그리고 약간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복도.
자판기. 이 자판기는 뭐 저도 몰랐는데 동전이 많이 떨어져서 숨어 있대요. 그래서 동전이 없어도 밑에서 끄집어내면은 동전으로 자판기에 있는 캔을 사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연계해서 작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과 완벽하게 소재와 주제가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지리적인 체험들을 그 수업들을 내면하면서 자신이 돌아다녔고 여행했던 장소들을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작품 발표에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성과 그 감성의 통합 말씀드렸었죠. 보통 그 사진과 학생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는 시각적인 감각은 발달되어 있는데 글쓰기 작업들이 조금 미진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와 같이 결합해서 자신의 감상과 이해의 측면들을 도울 수 있는 글쓰기와 사진이 결합된 형식으로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감상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공의자, 공공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의지에서 느낄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단상들을 글로 정리를 해줬고요. 여행, 한옥마을 같은 장소,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지만은 정치적인 대상이겠죠. 제주도. 이 사진도 표현성이 강한 작품인데 꽤 재밌게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공간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깔꽃 마니처럼 대칭적으로 합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빈이가 발로 모든 사물과 바닥 이런 것들을 감각하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자, 다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체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진행했었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줄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교육만큼 로케이셔널 아트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하고 드로잉 보면서 이거 어디서 그린 거야? 라고 묻지 않고요. 퍼포먼스 그리면서 어디서 연주한 거라고 묻지 않는데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묻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지리적 체험이라는 표현들인 것 같고요. 사진학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카메라 로시다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한 학생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카메라 로시다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로케이션 아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테마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총평 시간을 좀 남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은 아마도 이렇게 어떤 시간적 연속성의 측면들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무언가가 쌓이고 아웃풋이 만들어지고, 또 습작이 만들어지면서 자기 작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사진의 경우에는 시간의 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뭔가를 접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 또는 문화예술 교육적 성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교사의 자율연구 모임에서 이것을 주제로 두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나면 어떤 것이 좀 보였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